자, 오늘도 75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질문하는 것들 또 해주고, 또 오늘도 시험지를 하나 깔끔하게 풀어보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질문. 질문. 63 질문시키자고 숙제 안 해오고 말이야. 준영이는 다 했니? 75번까지 하다 말았네. 65? 자, 63하고 65하고 할 건데 63번에 보면 x제곱 fx라고 하는 애가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9 빼기 bx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제곱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9 빼기 bx 더하기 3 이렇게 묶어줄 거야.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4다라고 되어 있는데 0에서의 값을 쓸 수가 없지. 사실 여기에 x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f형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0으로 가는 극한값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0이 아닐 때는 이 식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지금 보다시피 근호가 있어.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무조건 유리화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자, 그러면 얘는 x가 0 근처에 있을 때 x제곱에 일단 좀 써주고, 분자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bx 더하기 3의 제곱을 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9에서 빼면 되고, 이거를 그냥 정리를 좀 빨리 해보면 1 빼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a 빼기 6bx 더하기 9 빼기 9. 그래서 약분이 돼. 없어져. 요런 형태가 돼. 약분이 아니라 그냥 지워지는 거지. 더하기 9 빼기 9. 근데 있지,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지금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분자에도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요 부분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a가 6b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a는 6b. 됐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남는 거에서 x제곱을 딱 날리고 나서 써보면 x가 0으로 갈 때 없어지고 분모에 남는 건 6이 남고 분자에는 1 빼기 b제곱이 남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b제곱이 25가 돼야 되는 거고, 양수 ab라고 얘기했으니까 b는 5. 그럼 a는 요거의 6배 30. 그래서 ab의 합이 35가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됐니? 65.
자, 여기서는 제곱한 것분에 합성한 것이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 돼. fx가 처음에 뭔지는 몰라. 그냥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은 뭐가 될 거냐? 분모의 최고차항은 얘를 제곱한 거 a제곱 x의 2n제곱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거야. 분자는 이 x자리에 얘를 대입해야 되는데 ax의 n제곱을 다시 n제곱을 해주면 뭐가 되느냐? a의 n제곱 x의 n제곱을 지수로 하는 형태가 돼. 근데 거기에 a를 또 곱해야 돼. 이렇게 나와.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한번 써줄게요. 여기다가 ax의 n제곱에 n제곱 앞에 a가 하나 더 있어. 이게 최고차항이야. 나머지는 얘보단 차수가 작을 거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큰 것만 볼 거야. 제일 큰 것만. 괜찮아? 뒤에 뭐가 더 있기는 있어. 있는데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만 생각하면 돼. 왜? x가 무한히 커지고 있으니까. 얘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 그러면 n제곱이 2n이 돼야 되니까 n은 얼마란 얘기야? 자, n제곱이 2n과 같다. 그럼 n은 얼마? 이겠지. 0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n이 2라는 걸 알았어. n이 2면 a의 세제곱과 a 제곱이 같아야 돼. a가 얼마가 돼야 돼? a의 세제곱. a의 제곱. 이게 제대로 써야 되겠다. 자, 일단 n제곱과 2n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2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a 제곱분의 a의 세제곱. 이게 수렴하는 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2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를 통해서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지. fx라고 하는 애는 최고차항의 수는 2고 차수는 2차야. 2x의 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그럼 이제 bx 더하기 c 정도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 가 하나만 봤어. 자, 그래서 나의 조건을 보면 분모가 일단 인수분해 되는 건 보이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이제 몇 번 했던 얘기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돼. 뭘 쓸 수 있다? f 1은 0이다. 그치? 그 다음에 이런 모양 나오면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치? f'1이 얼마다? 그치, 여기선 6이 돼야 돼. 왜냐면 분모가 인수분해 된다 그랬잖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가 f'1이야. x 마이너스 1분의 fx가 f'1이야. 그러니까 x가 1에 가까이 가면 이게 2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2를 곱해주면은 6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다 1을 대입해봐. 2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제 미분하면 4x 더하기 b인데 여기에 1을 대입하면 6이래. 그럼 b는 마이너스 2고 c는 왜 마이너스야? b는 그냥 2가 되고
c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따라서 fx가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4라고 나온다. 여기에 5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결과만 쓸게. 됐니? 다른 문제는 괜찮니? 이 페이지에 뒤로 70번까지. 질문 없어? 여기 4개 괜찮아? 패스. 이렇게 화라락 넘어가는 거 싫으면 숙제해요. 75번까지. 괜찮니 여기도? 75번. 오케이. 얘를 지운다는 거는 저 공간으로는 좁다는 얘기지. 얘도 좀 지워야 될 거야 아마.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절대값 나오면은 귀찮아져. x가 6 근처에 있을 때 x-6분의 x-n의 절대값 빼기 n 더하기 6. 얘가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선은 있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얘가 이제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는 얘가 존재한다. x가 6 근처에 있대. x가 6 근처에 있으면 만약에 n이 6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n이 6보다 어차피 자연수잖아 얘는. n이 6보다 작으면은 요 녀석 자체가 양수가 돼. 요건 이해되니?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x가 6 근처에 있을 때 x-6분의 그대로 나와서 x 빼기 2n 더하기 6 요렇게 나와. 근데 분모가 0이지.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12-2n이 0이 돼야 되는데 n은 6이네? 뭐야 이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n이 6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n이 6일 때만 말이 돼. 왜?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해당이 없어.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n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n이 6일 때 한번 보자. n이 6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n이 6이면 있지 x가 6의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랑 상황이 좀 바뀌겠네. 자 n이 그러니까 x가 6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x가 6보다 작으면 얘는 좌극하니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6. 왜? n이 6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없애고 나서 딱 비교해보면은 약분 되지? 약분해서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1이 나와. 한편 우극한이면 x가 6보다 크면 양수야.
x 빼기 6 빼기 6 더하기 6. 어쨌든 이게 없어지고 약분하면 그냥 1이 남아. 근데 좌극하는 마이너스 1, 우극하는 1 안 맞지? 이게 달라.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n이 6보다 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n이 6보다 크면 x는 n이 6보다 크면 x가 6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음수가 돼. 무조건 음수여서 진 부호가 바뀌어. 마이너스 x 플러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6. 그럼 얘가 없어진단 말이야? 분자에 있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 분모랑 딱 부호만 만들잖아. 이러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값이 존재하네. 그러니까 얘는 수렴해. 얘는. 그럼 n이 6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6보다 큰 10 이하의 자연수는 7, 8, 9, 10. 그래서 요거 4개의 합은 34.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볼 때 극한이 나왔어. 근데 뭔가 잘 안 잡혀. 그럴 때는 항상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보는 거. 이게 핵심이고,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절대값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좀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숙제가 조금 귀찮아질 거거든. 지금 이게 교재가 단원별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대단원 하나를 기준으로 한 10문제씩 묶어서 지금 하루에 10개씩 풀게끔 되어 있는 책이거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뒤쪽에 있는 그 10개 중에서 뒤쪽에 있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체 영역이 다 섞여 있어. 근데 너네들 지금 시험 범위가 접선, 정확하게는 편값 정리까지잖아. 뒤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문제가 다 섞여 있어. 그래서 뒤에 80번까지를 한 다음에 미분이 시작되거든? 근데 이 미분이 시작되면은 깔끔하게 미분계수와 도함수 뭐 이렇게 접선 형식 이것만 먼저 나오는 형태가 아니어서 문제가 다 섞인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내가 다 써놨거든? 지금 불러주는 문제의 번호들을 표시를 해놓고 요번에는 풀지 않는 거야. 이해됐지? 요번에는 풀지 않고 지금 내가 불러주는 문제가 이제 16강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세트 16까지를 내가 지금 다 표시를 해놨거든?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아예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번에는 불러준 문제는 풀지 않고 넘어갔다가 기말고사 대비할 때 푼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100번까지 그래 봐야 15문제가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숙제는 80번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81, 82 푸는 문제를 표시해 주는 게 더 낫니? 선생님 근데 여기 시험 보는 거 너는 시험 범위가 정확히 안 나와서 그런데 이용돼서 엄청 깎아내요. 아니? 편값 정리까지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꼬여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활용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그 순서로 지금 앞에는 미분계수와 도함수고 뒤에는 도함수 활용이 게 아니고 다 섞여 있어. 지금 88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속도 위치 문제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빼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풀어야 되는 문제를 알려줘? 아니면 뺄 문제를 알려줘? 알았어, 그러면. 다시 써줄게. 뭐 이것만 바꾸면 되지 뭐.
자, 얘네들 풀어. 똑같아. 달라질 거 없어. 알았어. 앞으로는 풀어야 될 문제를 얘기해 줄게.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다. 오케이? 질문. 없지?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빨리 끝났는데, 몰라. 숙제 해온 놈들이 우선이지 뭘? 자, 오늘도 역시 시험지 한 세트 줄 테니까 요거 먼저 해결해 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녹화는 여기까지. 67페이지까지.